이제 롤러를 세팅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 11mm 공업용으로 하려고 그랬죠. 9mm 공업용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A급 그 미니카가 생각보다 되게 빨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배연을 다시 샀습니다. 뭐 짧게 설명을 하자면, 9mm입니다. 9mm입니다. 외경 9mm, 내경 2mm입니다. 2mm는 우리 샤프트 있잖아요. 그냥 이 샤프트. 요게 2mm입니다. 공업용 베어링은 이제 두 종류 샀어요. 하나는 9mm, 하나는 11mm. 10mm인가 11mm를 샀어요. 요거는 일본 거고, 요거는 이제 중국 겁니다. 요거는 중국 건데, 일본 거는 하나에 1,500원, 2,000원이고, 중국 거는 하나에 400원, 600원입니다. 근데 사보니까 품질은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못 쓰냐? 이거 너무 무겁습니다. 11mm는 조금 얇아요. 근데 9mm는 지름이 더 적은 9mm는 더 두꺼워요. 이렇게 타미야 거랑 비교를 해보면 타미야 게 이제 공원용 베어링 9mm랑 똑같더라고요. 지름이. 근데 더 얇죠. 더 얇습니다. 아, 여기 9mm구나. 더 얇아요. 확실히 얇죠.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거워서 막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달아? 너무 무거운 거지 생각보다. 요거는 일본 거, 요건 중국 거 400원짜리. 규격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품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베어링 롤러 쓰고 싶으신데 타미야 거 요거 한 쌍에 7,500원이죠. 이거 너무 비싸다. 그럼 요거 사시면 됩니다. 요거 11mm짜리 사시면 돼요. 11mm짜리. 11mm가 좀 얇으니까 너무 두꺼우니까 이건 얇은 거. 요거 11mm가 실제로는 11mm인가? 아, 잘못했다. 아닙니다. 10mm입니다. 10mm. 실제로는 10mm입니다. 근데 요건 내경이 3mm예요. 내경이. 타미야는 2mm인데 제가 왜 이거 3mm짜리 샀냐면 타미야 베어링 롤러는 이게 위아래에서 껴지는 겁니다. 이걸 고정시켜요. 위아래에서 꽉 눌러서 고정시켜도 이제 이 안에 베어링이 조그만 게 쫙 들어가 있으니까 돌죠. 잘 돌죠. 그런데 요거는 안에가 왜 3mm면 왜 좋냐면 요런 그 인서트형 와샤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이런 롤러 끼울 때 사용하는 인서트형 와샤. 이건 안에 베어링이 없죠.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걸 이렇게 끼우는 거죠. 이렇게 끼우는 건데도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세팅한 거 많죠. 제가 뭐 미니카 뭐 경주하는 분도 이렇게 그냥 세팅하는 분도 있어요. 이걸 인서트를 안에 끼우면 이렇게 해서 잘 돌아가잖아요. 베어링 자체가 없어도. 그런데 이 3mm 베어링은 위아래로 꼽아줍니다. 그러면 베어링도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이 안에 인서트랑 그 안에 내경이 3mm 그 안에 그것도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요것도 같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더 부드럽죠? 두 개가 동시에 다 도니까. 대신 이거는 지금 이 인서트가 이 높이에 맞는 게 없어요. 이게 워낙 두꺼우니까.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꼽아야 됩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딱 꼽아가지고 이게 꽉 조이면 됩니다. 이렇게 꽉 조이면 이제 잘 돌죠. 이것이 유격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롤러는 위아래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위아래로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잖아요. 롤러의 두께랑. 그럼 많이 흔들립니다. 이게 많이 흔들려요. 당연히 그냥 2mm짜리에 그냥 이렇게 꼽는 거는 더 흔들리죠. 이거 더 흔들리죠. 롤러가 흔들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롤러가 흔들리지 않아야지만 이탈 안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지름이 워낙 작고 두께가 두껍잖아요. 흔들릴 일이 없죠. 우리가 이렇게 지름이 짧은 롤러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게 흔들리지 않아서예요. 흔들리지가 않아서. 너무 지름이 작고 두께가 두꺼우니까 이것처럼 벽을 타고 가면서 흐드르드드드들 거릴 일이 없죠. 바퀴 빠지듯이 마치. 그래서 이제 요거를 쓰면 좋은 겁니다. 요거는 좀 무겁기 때문에 대회에 나가시는 분들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가지고 노실 분 요거만 써도 충분합니다. 요 무게가 뭐 미니카 속도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그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회 나갈 거는 1초라도 줄여야 돼. 1초가 뭐야? 0.5초라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더 가벼운 걸 쓰는 거죠.
그래서 공업용 베어링을 다시 샀습니다. 몇 mm짜리로 샀냐? 6mm짜리로 샀습니다. 6mm는 얼마나냐? 요게 6mm예요. 6mm랑 요 와샤가 6mm입니다. 우리 끼우는 롤러 사이에 끼우는 와샤 있잖아요. 요게 6mm입니다. 요게 모터 피니언 기어보다 작나? 잘 모르겠어요. 작나? 똑같네요. 거의 똑같습니다. 모터 피니언 기어보다 조금 더 크네요. 여튼 6mm짜리로 샀기 때문에 겁나 가볍겠죠. 6mm 베어링을 롤러 베어링으로 쓰는 분은 거의 없어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좀 봐도 약간 트랙을 타기에는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거의 안 쓰는데 제가 이거를 쓰는 이유가 처음부터 제가 미니카를 제작하는 게 어떤 발상의 전환. 이렇게 해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저번에 휠 그거 타미야가 좀 허접하게 육각이니까 조금 육각이긴 해요. 껴보면 탁탁 걸리더라고요. 뒤쪽에다가 이제 육각을 붙여가지고 휠을 뚫은 다음에 그 육각인 걸 이제 플라스틱을 붙여가지고 왜냐면 샤프트랑 플라스틱은 안 붙으니까 이거랑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뚫어서 뒤쪽에다가 육각인 걸 꼽아서 이 플라스틱 휠이랑 그 꼽은 플라스틱이랑 붙여가지고 빠지지도 않고 헛돌지도 않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만든 이유도 약간 그런 거죠.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방법. 그런 거를 저는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특이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6mm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9mm 쓰나 6mm 쓰나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베어링 때문에 속도가 막 50km 날 게 한 40km 줄어들거나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내경은 3mm짜리를 샀어요. 제가 3mm. 아까 말했죠. 이유를. 3mm짜리를 사야지만 인서트형에다가 꼽아가지고 같이 돌기 때문에 더 부드럽다고. 이것의 문제가 바로 뭐냐. 너무 작아서 요 끝에 끼우잖아요. 이렇게 딱 붙이면 이게 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붙으면 이 끝에가 이게 닿습니다. 지금 요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깎아내야 돼요. 어떻게 깎으면 되냐? 뭐 이거를 사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깥에 시멘트 있잖아요. 시멘트 저기 우리 보도블록 있는 그 시멘트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이렇게 몇 번 삭삭삭삭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갈려요. 이거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싹 없어집니다. 그럼 이 구멍까지 가면은 이거 못 쓰죠. 구멍까지 가서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3번 정도 싹싹싹 해보고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갈았어요. 그렇게 가른 것이 이제 이겁니다. 이 끝에를 갈았어요. 보면 끝에를 갈아놨어요. 이거 가는 것도 생각보다 일이었어요. 이것도 꽤 많이 갈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보면 조금 더 나오잖아. 지금 미치겠어. 6mm 베어링 요걸 이렇게 대보면다고 하면 지금 엄청 조금 차이 납니다. 이거 몇 밀이야? 이거 진짜 0.2mm, 1mm입니다. 그 차이잖아요. 그래서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는 이 롤러만 대야 되니까 가른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요 와샤도 못 씁니다. 요 와샤랑 이 6mm랑 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사이에 끼우잖아요. 그러면 닿아요 이게. 그냥 이것도 못 쓰는 거죠. 그래도 조그마한 와샤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지름이 적은 거. 그게 또 별로 없어. 찾아가지고 한다고 빡셌어요. 그리고 이건 앞범버에 달 건데 일단 트랙이 가운데 교차점이 탁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타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탁 걸린단 말이에요.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앞에 이렇게 한 겁니다. 앞으로 나오게. 이렇게. 좁게. 만약에 여기쯤에 딱 가서 한다고 해도 이거 빗면 따라 들어가서 싹 가라고. 근데 롤러는 왜 달았냐? 혹시나 싶어서 다른 거예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교차점이 이렇게 딱 있으면 슝 이렇게 슝 가다가 여기에 딱 부딪혔을 때 롤러 이제 이거 타고 싹 잘 가라고. 그런데 이것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게 있으면 더 잘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빼려고 해요. 이제 인서트를 꼽아야 되는데 인서트를 또 아무거나 꼽을 수가 없어요. 3mm이기 때문에 인서트 꼽아야죠. 꼽을 수 없는 이유가 이게 두께 때문에
요거를 꼽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게 두께가 이게 얇아가지고 이게 다 안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야죠. 지금 더 높아야죠. 그러니까 인서트가. 이것도 못 써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높이는 괜찮은 높이는 높은데 지름이 이게 커요. 이게 지름이 커서 딱 끼우면 이거랑 똑같아요. 롤러 지름이랑. 그러니까 못 쓰죠. 그래서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요겁니다. 요거랑 요거 안에 들어있는 그 인서트가 딱 크기가 맞습니다. 요거는 여기에 들어있어요. 요건 뭐냐면 이거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사에 고정되는 방식이에요. 나사에 고정되는 방식이라서 너트를 겸하는 거죠. 높이도 적당하고 지름도 작습니다. 요 우리는 챔피언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요 두 종류가 다 들어있어요. 나사 하나는 그러니까 나사형을 경험하는 인서트랑 그냥 인서트인데 그거랑 규격이 같아요. 요건 나사 겸용 인서트고 요거는 그냥 인서트죠. 나사 겸용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지름은 적기 때문에 6mm 베어링을 넣어도 됩니다. 6mm 베어링 하나 바닥으로 좀 떨어졌는데 찾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오늘 보내야 돼요. 오늘 오후 2시에요. 지금 새벽 4시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새벽 4시에 나왔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요거를 이제 끼면 높이가 딱 적당합니다. 이거. 이만큼 올라와 있죠. 근데 더 높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롤러 그 베어링이 작기 때문에. 아니면 요거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지름도 더 작고. 오케이. 샤프트는 제일 긴 거를 써야죠. 제일 긴 거를 똑같은 거. 이거 폭을 맞춰야 돼. 그래서 일단 요 맨 끝에다가 고정을 해서 원래 이거 접착제로 붙이는 게 좋은데 제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 띄어서 이제 다른 데도 쓰고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걸 좋아하잖아요. 제가 뭐 인테리어도 할 때도 항상 그 띄어갈 수 있게끔 하잖아요. 제가 고정되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분해해서 어떻게 못하는 거 딱 그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유동성 있게끔 항상 뭐든지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해요 제가. 근데 운 좋게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 위에 맨 위에 폭은 너무 좁기 때문에 너무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직접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이 플레이트에 받치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이게 꽉 조인다 그래도 이게 좀 흔들려요. 그래서 받치는 부분을 이제 그 와샤로 판판한 걸로 딱 받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큰 와샤를 못 쓰잖아요. 이걸 써야 되잖아요. 이거 조그만한 거 롤러가 너무 작아서 오우 씨 떨어져 버렸다. 이걸 딱 껴서 받쳐줘야죠. 그래서 플레이트랑 직각으로 딱 조여도 지지를 하죠. 그리고 요거를 넣구나. 똑같은 거 어디 있어? 아닌데? 지금 이게 언덕이었고 그 얻길 다행이지. 이거 만약에 언덕 있었으면 이거는 나 출조 못해. 그 언덕 있고 하는 거는 언덕만 있어도 그 점프 아니고 그냥 언덕만 있어도 거기 이탈 방지하려면 양쪽 그 범버 그 높이를 다르게 또 맞춰야 되잖아요. 서로 다른 걸 또 써야 돼요. 거기 얘기하면 길어요, 그거. 겁나 머리 써야 돼, 그거. 일단, 머리 써서 이론적으로 또 되는 것도 아니야. 그걸, 실제로 확인을 해보고, 다 그래야 돼. 이거 왜 이리 정신 나갔네, 이거. 판판한 면이 더 넓은 게, 이게 판판한 면, 그냥 이거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판판한 면이 너무 적은데? 와셔 깨야겠다. 이게, 앞범버는 저항을 엄청나게 받잖아요, 이게. 그래서, 샤프트도 원래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 약해요, 이 샤프트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시간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샤프트 이거 말고 되게 센 거 단단한 거 있어요. 단단한 거. 막 모터 심처럼 완전 진짜 휘어지지도 않는 거. 그거를 써야 돼요. 이건 되게 약해요, 이건. 손으로 뚝 하면 휘어집니다, 그냥 이건. 그리고 이렇게 나사선 말고, 나사선 없이 매끈한 거요. 그냥 매끈한 거. 이륜사륜 기어처럼. 이렇게 매끈한 거. 이런 거 써야 됩니다, 이런 거. 원래. 이건.
근데 저게 지금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지름 쪼만한 나사 쓸 때 어디냐고 그냥 막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신경 안 썼는데 와 이때 이렇게 필요할 줄 꿈에도 몰랐네. 이 완전 쪼만한 나사 이거 한 5mm 나사 같은데 4, 5mm 나사 같은데 스페이스랑 두께 똑같은 거 있잖아 이 스페이스랑. 그리고 이 내경이 이 3mm인 거는 좀 싸요. 이 차대에 꼽았던 이거 2mm 있잖아요. 2mm짜리 내경이. 이건 진짜 드물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에 2,500원인가 그랬는데 요거는 하나에 이거 800원이면 삽니다. 내경이 3mm인 거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요것도 중국 거 사면 됩니다. 800원이면 삽니다. 요거는 이제 거꾸로 넣었네요. 거꾸로 넣어도 됩니다. 거꾸로. 이걸 거꾸로 가는 거죠. 이게 요 인서트는 그 너트를 겸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죠. 이 롤러 높이에 어느 정도 맞나 봐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게, 여기가, 얼마나 이게 매끈한가에 대해서 그 특징이 달라요. 이게, 날이 딱 서 있잖아요, 각이. 그러면, 이 롤러가, 이 트랙의 벽을 딱 찍어서 갑니다. 각을 딱 주면, 날카로우니까 칼이 찍듯이 탁 찍혀가지고, 칵 하면서, 이렇게, 기스막 나있죠? 칵 하면서 이탈을 안 하게 만들지만, 대신 속도는 느리죠. 그것이 저항을 만드니까. 모서리가 날카로운 거를 각도를 주면 이탈은 덜 하는데 속도는 안 나요. 이게 꺾여 있으면 이걸 각도를 계속 밑으로 내려주니까. 그런데 요 모서리가 되게 부드러운 게 있어요. 이게 동그랗게 거의 원형 비슷하게. 그거는 속도는 확실하게 나죠. 이게 매끄러우니까. 이게 트랙을 잡아서 가지 않잖아요. 이게 잡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는 더 나지만 이탈은 확률은 더 높습니다. 잡아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베어링이 살 때 가만히 보면 이 모서리를 자세히 보면 돼요. 이거 종류는 저도 잘 모릅니다. 모서리가 얼마나 각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베어링 롤러보다 원래 더 좋은 롤러가 그 원형 롤러예요. 원형 롤러. 앞에가 이렇게 돼서 여기에 볼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동그란 볼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잡히는 거. 요게 있습니다. 요 원형으로 생긴 거. 이게 이제 범퍼에 이제 딱 달리게 되면 이거는 겁나 부드럽죠. 원형이니까. 베어링은 지금 끝에 마모가 됐다 해도 이렇게 평면이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원형인데 이만큼 부딪히는데 이거 2단으로 싸우면 겁나 부드럽지. 2단이면. 원래 제가 요 폭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타미야 건 좀 더 넓으니까 제가 쓰는 트랙보다 좀 더 넓혀야겠어요. 일단 한번 재봐야죠. 딱 재보면 내가 원래 쓰는 폭으로 딱 하면 많이 남네요. 여기까지 좀 틀어야겠어. 더 넓혀야겠어요. 이것은 거의 트랙에 꽉 채워야 됩니다. 꽉 채워야지만 그 이탈을 안 해요. 벽돌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타미야 트랙은 이렇게 완만하잖아요. 코너가. 그렇기 때문에 거의 꽉 채워도 문제가 없어요. 제가 사용하는 트랙은 이렇게 코너가 완만하지가 않고 이 코너가 워낙 급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S자로 꺾어 가는데 이 차체의 이 길이보다 이게 지금 벌써 그러니까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도는 곳에 이 길이가 거의 닿으면 더 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꽉 채우면 여기 탁 걸려요. 코너가 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토이스타 트랙이 타미야 트랙이랑 폭이 같대요. 그러니까 꽉 채워도 되는 거죠. 구멍 뚫는 거는 이 드라이버 여기다가 이거 끼운 다음에 조그만한 거 있어요. 이거 끼운 다음에 놓고 몇 번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돌리면 구멍 뚫립니다. 조금 힘들어요. 압력을 많이 주고 뚫어야 돼요. 뭐 플라스틱이나 나무 뚫는 것보다는 힘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멍을 뚫어 놓죠. 미리. 여기 지금 뚫고 여기도 뚫고 그리고 여기도 제가 추가로 뚫어놨죠. 여기도 제가 추가로 뚫은 거예요. 트랙에 따라 이제 폭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고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폭이 좁은 트랙, 이렇게 하면 폭이 이제 넓은 트랙. 제가 봤을 땐 여기까지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리고 이게 유격이 좀 있잖아요. 이 구멍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끝으로 밀어가지고 고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고정 때려버리면 되죠. 구멍을 구멍을 뚫을 때 조금 넓게 뚫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런데 이렇게 고정해버리면 그 교차점에 있잖아요. 가운데 딱 있는 거. 거기에 딱 교차할 때 더 걸리죠. 앞에 이렇게
Q타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죠. 각도를 바꿔야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폭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달아서 폭을 맞춰야겠어요. 그래서 구멍 하나 더 뚫어놨거든요. 제가 혹시 몰라서. 요거랑 이렇게 맞춰가지고 요 끝에 두 개로 여기를 두 개를 박아가지고 고정해야겠습니다. 이제 폭을 맞췄어요. 이제 요걸 이쪽으로 좀 더 이렇게 가격 조절도 할 수 있거든요. 구멍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구멍이 좀 커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 정도만 돼도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요렇게 하면 트랙에 다 닿고 요렇게 하니까 딱 맞더라고. 요렇게. 근데 지금 순간도착제로 지금 이것과 이것을 고정시켜 버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굴뚝같이 올라오는데 좀 너무 허접하잖아 지금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다 없애고 딱 용접하듯이 따다닥 붙여놔야지. 이 뒤쪽도 좀 고민입니다. 지금 코너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서 이게 짧을수록 빨라요. 통과가 빨라요. 그런데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이게 앞뒤 롤러 폭이 좁으면 좁아질수록 당연히 불안정해져. 저기 자동차 휠베이스 생각하면 됩니다. 휠베이스 짧을수록 차가 잘 돌죠. 뒤집히고 뒤로 이렇게 할수록 뒤로 갈수록 더 안정적이지만 문제는 뭐냐, 코너에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런데 타미야는 코너가 완만하죠. 또 이거는 언덕도 없어요. 언덕에서 S자로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으니까 토요타는 이걸 요렇게 안 하고 뒤로 밀어서 고정해야 되겠어요. 이 폭이 거의 트랙에 달랑말랑이기 때문에 요걸 요렇게 하면 폭이 줄어들고 요걸 요 가운데로 직각으로 할수록 늘어나죠. 요렇게 하는 것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요 나사에 맞추면 되죠. 뒤쪽 롤러의 핵심이죠. 3단입니다. 이걸 왜 3단으로 했냐면 이게 돌면서 이 트랙 맨 위를 이제 맨 위 롤러가 이탈할 수 있어요. 그럼 밑에 롤러가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코너로 돌 거 아니에요. 돌다가 원심력 때문에 뒷 롤러가 위로 이탈을 한다 그래도 이 중간에 있는 롤러가 딱 잡는 거죠. 그래서 롤러를 가운데 하나 더 낀 겁니다. 이탈한다고 해도 이제 그윽 하면서 날아가지 말라고. 근데 이거 더 채웠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요만큼 간격이 있잖아요. 이거 더 채워야 돼 이거. 근데 더 채웠다가 만약에 걸리면 어떡해. 꽉. 트위스타들은 지그재그도 없어요. 이 지그재그가 있으면 요 정도 채우잖아요. 지금 요만큼 채웠잖아요. 요만큼 채워도 가다가 여기서 지금 벌써 딱 걸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쓰던 트럭처럼 이게 S자기 때문에 트랙이 여기서 딱 걸리는 거지 벌써. 앞범버가 지금 걸려요. 이거 폭을 트랙에 돌려봐야 돼. 그 트랙에. 앞에는 롤러를 2개를 쌓고 뒤에는 3개를 쌓은 이유가 이렇게 쭉 가잖아요. 트랙 따라가면 앞에는 먼저 안 들려요. 이 뒤에가 들립니다. 바퀴가 뒤에가 대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쪽이 높죠. 중심이. 앞에는 조그만한 타이어니까 낮죠. 그러니까 앞에는 2단으로 해야 되고 뒤에는 3단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롤러 세팅을 다 끝냈는데 저 6mm 베어링 진짜 이거를 깎아가지고 요 폭이 닿을 줄이야. 참. 좀 더 직각으로 만들어서 폭을 더 넓힌 다음에 요거를 순간수체로 이걸 2개를 결합을 할지 이것도 붙여버릴지 그거는 한번 트랙에 돌려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탈을 하면 더 넓혀가지고 더 폭을 넓혀서 순간수체로 붙여버려야죠. 이제 결합만 하면 됩니다. 이 베어링이 너무 작잖아 이렇게. 그러면 트랙 돌 때 좀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작으니까 좀 잘 안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이거 완전 장난 아닙니다. 완전 그거 같아요. 그냥 미끌리는 그냥 눈 위에 그냥 쭉 미끌리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입니다. 겁나 이거 잘 미끌립니다. 이거 이 정도면 다른 거랑 비교해봐야겠다. 절구롤러? 절구롤러인데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부드러워요. 훨씬 더 부드럽게 쌩 나갑니다. 싱. 절굴로도 이게 부드럽거든요, 이게.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이거랑, 비교도 안 되는데? 고무롤러랑 한번 비교해볼까? 고무롤러는 확실히,
부드럽긴 한데 이 저항이 느껴져요. 이 고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최고다. 나사 고정한 데가 요 끝에랑 여기입니다. 여기는 원래 뚫려 있는 곳이고 여기는 제가 새로 뚫은 거죠. 이제 새로 뚫을 때 구멍이 요 정도로 좀 크게 뚫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사를 받게 되면 요 지름의 크기 때문에 이게 조금 움직이잖아요. 그 유격으로 이걸 최대한 벌리면 타미야 트랙에 완벽하게 꽉 맞는 거고, 최대한 오므리면 타미야 트랙보다 한 2에서 3mm 정도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너가 얼마나 맞냐에 따라 요거를 2, 3mm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잡아당기면 트랙에 완전 딱 닿고, 요거를 딱 접으면 트랙이랑 1에서 2mm 정도, 2mm 정도 여유가 있게 만들어진 거죠. 최군이 받아가지고 트랙에 딱 대보고 딱 맞게끔 조절해가지고 순간조절을 붙이면 되니까. 근데 최군이 이제 그걸 잘 못할까봐 미리 제가 순간조절을 붙여놓은 거예요. 요 끝에만 살짝 붙여놨습니다. 요 정도만 붙여도 충분히 이거 두 개는 결합이 되니까 안 움직이죠. 그런데 만약에 좀 더 넓혀야겠다 생각하면 요거 칼로 순간조절 뜯은 다음에 좀 더 벌린 다음에 고정하라고. 시간이 좀만 더 있었으면 요 롤러 간격을 이제 속도를 확인해 가면서 좀 더 넓혀 가지고 이탈을 더 안 하게끔 만들었을게요. 앞뒤 롤러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탈을 잘합니다.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이탈을 안 해요. 그런데 속도 느려지죠. 왜냐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코너 코스를 빠르게 못 돌죠. 길어지니까. 벽돌이 길게 늘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최적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걸 맞췄을 텐데 그거를 못 했네요.